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충격적인 하루입니다. 12월 3일 날 발생했던 내란은 12월 3일에 윤석열이 내란을 선포해 가지고 12월 14일 날 12월 14일 날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고 4월 4일 날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완전히 이제 헌법에 위배된다. 8대0 파면. 그리고 또다시 한덕수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이완규 또 뭐 함상훈 이렇게 두 사람을 또 찍었다가 이거를 또 안 된다 해가지고 그 마은혁 재판관이 날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더군다나 3월 26일 날 서울고법 6-2부 재판부에서 완전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무죄, 공직선거법 무죄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 끝난 줄 알았다. 이제는 4월 30일 날 이재명 대표의 대선이 완전히 확정이 되고 그 길로 완전히 끝난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아니었습니다. 조희대라는 대법원장이 마지막에 칼을 갈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조희대가 3시에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그거를 전국에 생중계를 하고 이 새끼는 무슨 자신감으로 전국에 생중계를 하고 결국에는 그 다음 4시에 한덕수가 그 내란 공범 한덕수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짜고 치는 고스톱이 어디 있어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 그렇지만 우리에겐 이재명 뿐입니다. 우리에겐 이재명 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재판 결과에 실망을 하시고 제 유튜브를 떠나고 계십니다. 떠나지 마십시오. 왜 떠납니까? 이럴 때일수록 함께 힘을 모아 싸워야지. 왜 떠나? 어디를 가는데? 6분짜리 대국민 담화로 사퇴의 변. 위기 극복 위해 제가 하는 일을 하고자 이 오이김치 같은 놈이 자 12명의 전원재판부 가운데 이흥구, 오경미 2명의 재판관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어요. 나머지 10명이 희대의 판결, 파기환송, 무죄 주장 2명의 이유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가진 일반 상식하고 같아요. 그 정도를 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형사상 불소추 특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84조 여기서 형사소추라는 것은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것, 형사소송법상 형사사건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으로 기소보다는 넓은 개념. 자, 이 정광재라는 새끼, 이 새끼가 이준석이 이 새끼 말하는데 이재명 피선거권 상실 시간 문제. 이준석이 네가 뭔데? 네가 임마 화성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해가 당선된 거 누가 모르는 사람 있어?
네가 뭔데 후보를 사퇴하라 말아야. 이 정광재 이 기분 나쁜 새끼 이거 다음에 내 손에 받으면 입을 찢어버린다. 이준석, 이재명 유죄 확정과 다름없어 즉각 후보 교체해라. 니나 교체해라 니나. 자, 시민들이요. 자, 우리 주권자 국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갑시다. 서울고법 오늘 다시 배정받은 판사죠. 최은정 판사, 이예슬 판사, 정재호 부장판사, 이 사람들이 상급심의 그 기력에 위촉된다라는 말에 6월 3일까지 붙잡아! 내지마! 자, 장용진 기자, 여기서 지치지 말고 파기환송 후 재상고심까지 갑시다! 파기환송심 아무리 빨라도 한 달 이상 갑니다. 재상고심 가면 석 달까지 갑니다. 취임 후 조희대를 내란 혐의로 기소한 뒤에 탄핵합시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오늘 파기환송, 여기 김필성 변호사 페이스북 가져왔습니다. 오늘 파기환송 판결 관련해 확실한 부분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너 뭐라 하는가 했더니 오늘 판결로 대선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정말 법원이 미친 듯이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도 파기환송심 공판이 한 번은 열려야 된다. 다시 선고하면 이걸 이재명이 다시 재상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선까지 오늘 5월 1일, 6월 3일까지 33일 남았습니다. 33일. 상고기간이 어떻게 재상고할 수 있는 상고기간이 7일. 기록 송부 3일. 보통은 일주일은 걸린다. 3일이 걸리는데 보통 일주일이 걸린다. 그러면 뭐야? 상고기간과 기록 송부를 합쳐서 2주일은 걸린다는 얘기예요. 법원이 이번처럼 절차에 미쳐 돌아가면 바로 넘길 수도 있겠죠. 기록 송부 통지 2, 3일. 그리고 다시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상고 이유 답변서 기간 10일이 무조건 소요됩니다. 자, 상고기간 7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기록 송부 3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다시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이 20일이 주어진다 이 말이야. 상고 이유 답변서 기간 10일. 이건 정말 법원이 형사소송법상 최단 기간을 맞춰서 진행해도 소요되는 최소 기간입니다. 결국 이 시간이 지날 때까지 판결 확정 못 시킵니다. 제 채널의 구독을 취소하지 마세요. 왜 나갑니까? 이후 대선을 전망하시는 것은 각자 자유입니다만 이 부분은 고려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그 다음에 상고 이유 답변서 7일. 이것만 해도 벌써 27일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아직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안 갔습니다. 아직 안 갔어요. 5월 2일부터 5월 7일까지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넘어가면 무려 7일을 이득 볼 수 있습니다. 6월 3일 날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취임하면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합시다. 탄핵하면 됩니다. 그뿐. 어제 강진구 기자님 무죄라고 선언하셨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김경호 변호사라는 분이 아까 오마이TV에 나와가지고 저하고 똑같이 흥분해서 민주당에 어제 그저께 다 이거는 상고 기각이다, 무죄 확정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 전부 다 사과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어제 서울의 소리에서 진행을 하면서 상고 기각은 논리적으로 봤을 때 맞다. 그러나 1%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된다 쪽이었습니다. (6월 3일까지) 최은정, 이해슬, 정재호 부장판사는 붙잡고 있어도 됩니다. 붙잡고 있어도 되는데 결국 유죄 판결을 내릴 것 같으면 유죄 판결을 내리고 나서 결국에는 20일, 10일에 최소 피고인에게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한 번에 공판은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6월 3일 대선을 넘어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조희대 대법관이 6월 3일까지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계속 잡아 끌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절대로 굴복하지 맙시다. 우리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 뿐입니다. 저도 변호사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얘기하기가 무척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제 채널에서 빠져나가지 마십시오. 내가 어제부터 민주당 하는 짓이 참 오늘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더라고. 대규모 막 선관위를 출범시키질 않나? 온갖 보수 인사들하고 손잡질 않나? 내가 왠지 이런 불행한 결과가 나올 것 같더라고. 인간이니까 당연히 내보다 사법시험도 합격하고 인간이니까 당연히 좀 풀어질 수도 있겠죠. 오늘 아침에 날씨도 저를 너무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일이 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리로 다시 나갑시다. 아니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판이라도 때립시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never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의 손으로 이제 33일만 지나면 4,500만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대배심이 열립니다. 대선 투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희대를 비롯한 14명의 대법관들은 지네들이 뭔데? 미리 나서가지고 주머니 손 지르고 건달들처럼 무죄니 많이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무죄입니까? 이게 어떻게 유죄입니까? 전원합의체 판결도 2번밖에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무척 진정하려고 했어요. 근데 안 돼요. 점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5월 3일 날 국민의힘 투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한덕수하고 단일화한다고 난리 나겠죠. 이낙연도 난리 나겠죠. 이제는 이재명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겐 이재명 뿐입니다. 이재명은 민주당 후보가 아닙니다. 우리 시민의 후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님, 정말 33일의 기간 동안 수많은 불안감이 덮치겠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후보를 이제 포기하라고, 이만했으면 교체하라고 난리를 지기겠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는 순간 1905년 을사늑약이 맺어지고 난 직후에 120년 동안의 국민의 꿈이라는 것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시민의 꿈이라는 것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1894년도 우금치에서 그렇게 죽어간 2만 7천 명의 우리 원혼들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이상 백이성 역사 독립군이 오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백이성 역사 독립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